오늘은 출산 준비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떤 걸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100일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 필수템과 추천템, 비추천템을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불어 여름 아기에게 필요한 것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리젖병은 손목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플라스틱 중에서도 안전한 편이라는 PPSU 소재의 더블아트 젖병으로 구입했어요. 브랜드는 비교적 쉽게 정했는데 몇 개가 필요한지는 정말 감이 안 오더라고요. 수유 일지를 찾아봤더니 분유, 유축 모유를 하루에 7번에서 9번을 먹었더라고요. 그때는 직수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직수까지 세어보면 많으면 15번이나 먹었었네요. 젖병도 비싼데 조금만 사서 자주 씻자는 생각이었는데 신생아 때는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거지할 틈이 정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6개에서 8개 정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려받은 젖병 보관함인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치발기나 딸랑이 같이 청결하게 보관해야 하는 장난감들도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부지런한 편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름아기라서 열탕 소독은 자신 없어서 젖병 소독기를 구매했어요. 당근으로 알아보던 중에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쿠첸의 젖병 소독기를 판매하고 있어서 구입했어요.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돈가스 해먹으려고 산 쟁반인데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젖병 설거지하고 젖병 소독기까지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정말 유용했어요. 쪽쪽이나 침이 묻은 장난감들도 씻어서 말려두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브레자 같은 분유 제조기는 세척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어요. 스펙테라 보틀 워머를 물려받아서 사용했고요. 미리 분유를 타서 식힌 후에 보틀 워머에 넣어두는 식으로 수유를 해결했어요. 밤에는 냉장고에 뒀다가 보틀 워머에 보관했고요. 커피포트는 팔팔 끓인 물로 분유를 타야 하기 때문에도 필요했지만 간이 열탕 소독하는데도 유용했어요. 주로 쪽쪽이나 젖꼭지 같이 아기 입에 닿는 것들은 세척을 한 뒤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주는 방식으로 열탕 소독을 했어요. 간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알프레미오 수유 시트는 선물로 받았는데요. 여기에 두고 먹이니까 팔도 안 저리고 한 손이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아기가 먹다가 큰일을 봐서 샌 적이 있었는데 손으로 어찌어찌 빨아서 자연 건조시켰는데 세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건 메쉬 소재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계절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유 쿠션은 타이밍을 놓쳐서 구매하지 않았던 건데요. 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조리원에서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몸을 많이 구겨넣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도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유등은 2개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침실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했고 하나는 화장실에 두고 새벽 수유하고 아기가 큰일을 봤을 때 씻겨주면서 사용했어요. 저렴한 걸로 여러 개 사서 이곳저곳 비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렴한 걸로 샀는데도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젖병처럼 옷도 몇 벌이나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배꼽이 떨어지기 전에 입는 베네 저고리는 시원한 재질로 2벌 준비했어요. 조리원에서 배꼽이 떨어지고 집에 오기 때문에 베네 저고리는 딱히 없어도 됐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런 메쉬 재질의 수트를 잘 입혔어요. 물려받은 바디수트가 3벌 있어서 베네 수트로 2벌 당근해왔어요. 베네 수트는 유니클로 제품으로 60 사이즈였는데 100일까지도 잘 입었어요. 배 쪽이 2겹으로 되어 있어서 배앓이에도 좋다고 해요. 바디수트도 유니클로 제품으로 80 사이즈인데 품은 비슷하고 길이만 좀 길더라고요. 아기들이 열이 많잖아요. 안아보면 목덜미나 등은 항상 후끈후끈한데 발은 되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꼭 신겨줬어요. 발사계는 잘 벗겨져서 저는 양말이 더 편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딸꾹질을 해서 모자도 꼭 필요했어요. 선물 받은 거, 물려받은 거 몇 개가 있었지만 주로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은근히 손싸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기가 손을 많이 빨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줘야 했어요. 물려받거나 각각 선물 받은 거라서 디자인이 좀 중구난방인데 100일이 지난 지금은 잘 때만 손싸개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5쌍 정도 구매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속싸개는 아무래도 아기 몸 전체를 두세 겹 휘감는 게 되니까 더울까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라바스트랩을 구매했는데 겨울까지도 정말 잘 썼어요.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아기가 더워하더라고요. 면 메쉬와 에어로쿨 중 더 시원한 에어로쿨 소재로 구매했어요. 처음에는 S 사이즈를 사서 사용했고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M 사이즈로 구매해서 사용했어요. 아기 침대는 원목 침대 아닌 것 중에는 리안 드림콧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 침대 옆에 두기에는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투티 밤빈이라는 침대를 대여해서 사용했어요. 이게 좀 더 슬림해서 저희 집에는 잘 맞았어요. 대여 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감이 엄청 많아서 아쉬웠지만 그런대로 잘 사용했어요. 3개월 대여했고 1개월 추가해서 이번에는 연장 없이 반납할 예정입니다. 침대가 세 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선풍기를 틀어줬어요.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시원한 공기만 통할 수 있게 해줬어요. 태열 세럼으로 유명한 프리마주를 선물로 받았는데 생각보다 향이 세더라고요. 오픈하면 3개월 내에 써야 한다고 하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라서 제 돈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름아기라면 알로에 수딩젤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땀띠 올라왔을 때 등에 펴발라주기 좋았어요. 가격도 부담 없고요. 욕조는 그냥 민자 대야를 사용하다가 100일쯤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어서 슈너글을 당근으로 구입했어요. 하나는 물 빠짐 구멍이 있는데 목욕 중에 물이 샌 적도 있었고 오히려 세척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 빠짐 구멍 없는 게 더 좋았어요. 탕온개는 꼭 있어야 돼요. 몇 번 해보다 보면 감이 와서 나중에는 탕온개 없이도 온도를 맞출 수 있게 되지만 처음에는 꼭 필요합니다. 원래 거즈 손수건으로 목욕을 했었는데 거품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목욕 타월을 알아보던 중 곤약 스펀지라는 게 있다고 해서 구매해봤어요. 엄청 부드럽고 거품도 잘 나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제품인데 검색해보니 약산성 제품이더라고요. 향도 세지 않으면서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아기 체육관은 선물 받은 건데 발로 건반을 차는 게 아기 다리 관절을 안 좋게 한다고 해서 밑에 건반은 떼고 사용하고 있어요. 도토링에 있던 링들을 주렁주렁 연결해서 주면 혼자 잡고 잘 놀더라고요. 그동안 집안일도 하고 밥도 먹고 할 시간을 벌어줘서 좋았어요. 수박 치발기는 물려받은 건데 전 이게 색깔도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아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오보를 제일 좋아해요. 이것도 물려받은 건데 이것만 주면 잘 놓치지도 않고 한참을 가지고 놀아요. 초점책은 따로 사지 않고 조리원 프로그램 시간에 만들었어요. 아기 안고 트림시키면서 아기의 시선이 갈 만한 곳에 두거나 침대 옆에 둬서 보여줬어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장난감은 터미타임 시간을 길게 해줘서 유용했어요. 물려받은 책들이에요. 신생아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보여줬는데 제법 잘 보더라고요. 터미타임 할 때도 보여주고 제 무릎에 앉혀서 읽어주고 있어요. 특히 이런 의성어, 의태어가 아기에게 좋다고 해서 많이 읽어주려고요. 100일쯤부터 뒤집기 연습도 해야 하고 아기 체육관도 해야 하고 바닥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크라크라이 매트를 선물로 받았는데 잘 쓰고 있어요. 매트 위에 이런 의자를 두고 제가 앉은 적이 있었는데 자국도 안 남고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힙시트는 정말 필수품이에요. 포근의 제품으로 구매했고 힙시트 단독 또는 아기띠로도 사용 가능해요. 외출할 때도 집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덩치 좋은 남편에게도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슬링은 다행히 구매한 건 아니고 물려받았는데요. 신생아 영유아 검진 가면서 딱 한 번 사용했어요. 혼자서는 아기를 넣기도 힘들고 아기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진 않은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덥더라도 겉싸개로 싸매서 데리고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기간도 짧고 후기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가 필수품이라며 선물해줬는데 정말 필수품이더라고요. 접종 일정이 많아서 그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남편이 이게 꼭 필요하냐며 의문을 가졌던 기저귀 가리대예요. 써보더니 정말 필수품이라며 저보다 더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기저귀 갈고 로션 바르면서 말도 걸어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데 이 시간이 아기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펴고 편한 자세로 아기를 대할 수 있으니까 저와 아기 모두에게 너무 유용했어요. 물려받은 매직캔 쓰레기통인데 기저귀 냄새를 차단해줘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3일 정도면 꽉 차서 버려줘야 돼요. 방수 패드는 기저귀 가리대와 아기 침대에 깔고 사용했어요. 기저귀 가리대에서 오줌 뿜는 일이 엄청 많고 침대에서도 밤잠을 길게 잘 때 오줌이 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코 청소할 때 쓰려고 산 면봉이에요. 접착 면봉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한쪽만 접착 면봉이고 한쪽은 일반 면봉이라 쓰는 게 좀 애매했어요. 일반 면봉으로 코 안쪽을 닦아주는 느낌으로 빼는 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 면봉보다 집게가 더 유용할 때가 있어서 같이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퀄리티 좋기로 유명한 밤부베베에서 거즈 손수건 10장, 엠보 손수건 10장을 샀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40장씩 엄청 많이 사두시던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기 빨래는 매일 하기 때문에 20장 정도면 충분했고 이 외에도 선물로 받은 손수건도 있어서 그런 건 아기 엉덩이 씻기고 닦아주거나 여기저기 침 흘렸을 때 닦아주면서 막 쓰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물려받은 밤부베베 담요인데요. 여름은 당연하고 겨울인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겨울 내복을 입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벼운 담요가 적절한 것 같아요. 생후 40일쯤 구입한 아벤트 쪽쪽이에요. 국민 쪽쪽이라고 해서 구매해봤는데 다행히 아기가 거부하지 않아서 이 제품으로 쭉 쓰고 있어요. 아기가 한 번씩 기침도 하고 코가 막혔는지 숨 쉬는 게 불편해 보여서 병원에 물어봤더니 습도를 잘 맞춰주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초음파식 가습기는 청소가 까다로워서 가열식 가습기로 새로 구매했어요. 초음파식이냐 가열식이냐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가열식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대우 제품인데 구조가 단순하고 청소하기 쉬워서 만족스러워요. 제이엔제나 역류 방지 쿠션인데요. 한쪽은 메쉬로 된 재질로 구입했어요. 신생아 영유아 검진 갔을 때 소아과에서 역방구를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뉘었을 때 목이 꺾여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아기를 뉘었을 때 목이 꺾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무서워서 한동안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목을 가눌 수 있을 때쯤 되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 졸업하고 나서부터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길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맨바닥에 덜렁 두기 좀 그럴 때나 수유 직후 아기를 눕혀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유용했어요. 신생아 영유아 검진 때 두상 비대칭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비비앤빕 두상 교정 베개를 구매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니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구매했는데 제법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비대칭이긴 하지만 베개를 쓰고 나서 그래도 좀 완화된 것 같아서 5개월 차 접어든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물려받은 디데이 달력은 나중에 아기 사진 찾아볼 때 이때가 생후 며칠이었구나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기가 큰일을 봤을 때 물티슈로 닦기보다 물로 씻는 게 편하더라고요. 비싸지도 않고 기본 연장만 있으면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잘 쓰고 있어요. 아기가 목 가눌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